토토이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토토이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이에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주말에 무엇을 했나요? 저는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들에서 한국의 명절, 특히 추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한국의 전통 놀이들을 소개하면 구독자님들도 집에서 따라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놀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기던 놀이예요.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놀이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전통 놀이는 윷놀이입니다. 윷놀이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놀이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놀이예요. 4개의 막대기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것이 기본 규칙인데요. 이 4개의 막대기를 윷이라고 불러요. 윷놀이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윷을 가지고 노는 놀이여서 윷놀이입니다. 윷놀이의 매력은 단순하면서도 그 속에 전략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팀원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또 윷놀이에는 도, 개, 걸, 윷, 모 라는 이름을 가진 5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에 따라 말이 이동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도가 나오면 1칸, 개가 나오면 2칸을 이동해요. 걸이 나오면 3칸을 이동하고 윷이 나오면 4칸을 이동해요. 모가 나오면 5칸을 이동하고요. 그런데 윷이나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질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윷놀이는 가족 간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특히 명절에 하면 분위기를 한껏 높여줘요. 특히 게임을 할 때 함성이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윷이나 모가 나와서 한 번 더 던질 기회가 생겼을 때 혹은 상대방의 말이 나의 말을 잡았을 때 함성이 나와요. 윷놀이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이 윷놀이의 매력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기차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기차기는 발로 제기를 차면서 몇 번이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찰 수 있는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제기는 둥근 천에 쇠붙이나 쌀, 모래 등을 넣어서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한 물건인데요. 이 제기를 발로 차 올리면서 다른 한 발로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주로 남자아이들이 많이 즐겼던 놀이인데요. 체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즐기기에 좋고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놀이예요. 제기차기의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한 발로 제기를 최대한 많이 차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기를 차는 동안 다른 한 발로는 몸의 균형을 잡고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운동 능력을 기르고 승부를 가리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제기차기는 많이 하지는 못해요. 종종 사람들이 어떤 내기를 할 때 이 제기차기 횟수를 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만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상 곳곳에 녹아있는 놀이입니다. 다음으로는 땅 따먹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땅 따먹기는 아이들이 주로 즐기던 놀이 중 하나예요. 땅에 선을 긋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게임입니다. 땅에 네모 모양이나 원형으로 구역을 그린 다음에 차례대로 돌이나 작은 물건을 던져요. 내가 얻고 싶은 구역 안에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 발로 점프를 해서 상대방의 땅을 차지하거나 내 땅을 확장해 나가는 놀이예요. 이런 땅 따먹기의 가장 큰 매력은 규칙이 간단하고 준비물이 많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빼앗기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균형을 잡는 능력도 요구돼요. 이 놀이는 주로 집 주변의 마당이나 골목길, 놀이터에서 쉽게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땅 따먹기는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동과 경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를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에는 모래로 된 운동장이나 놀이터 혹은 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이 땅 따먹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어서 한국의 전통놀이 중 하나인 강강술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강술래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즐겼던 놀이예요. 추석이나 정월 대보름 같은 명절에 하는 놀이입니다. 여성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불러요. 단순한 춤 그리고 노래로 시작되었지만 강강술래 안에는 여성들의 단합과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년을 기원하거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강강술래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은 각 지역마다 가사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멜로디가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이렇게 강강술래 안에는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강술래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놀이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전통이에요. 현대에 들어서도 강강술래는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전통 행사나 공연에서도 자주 살펴볼 수 있어요. 음악 교과서에도 이 강강술래에 들어가는 노래가 꼭 하나씩은 들어갈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한국의 전통 놀이 중 하나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이 놀이를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무궁화가 한국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데요. 규칙이 아주 간단해요. 참가자들이 술래의 눈을 피해서 움직여야 하는 놀이입니다. 술래는 벽이나 기둥을 바라보고 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친 뒤에 뒤를 돌아봐요. 그때 참가자 중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운 술래가 됩니다. 또는 새로운 술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아웃되어서 술래 옆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움직인 사람을 하나씩 잡아내고 술래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와요. 조금씩 술래와 가까워진 다음에 술래를 손으로 터치하고 도망가는 놀이가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입니다. 이 놀이의 핵심은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반응 속도예요. 술래가 돌아보기 전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반사신경을 기르고 긴장감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밖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로 특별한 도구가 없이도 어디서나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어요. 또 술래 옆에 잡혀있는 친구들을 풀어줄 수도 있어서 친구들 간의 협동도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지금도 이 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연날리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날리기는 특히 설날에 즐기는 놀이로 연을 높이 날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은 얇은 종이나 비닐로 만든 것인데요. 바람을 이용해서 이 연을 하늘 높이 날려야 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연은 주로 네모난 모양이나 방패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연 위에 다양한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서 넣기도 해요. 특히 연날리기는 추운 겨울철에도 즐길 수 있는 놀이예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연을 만들고 하늘에 날리는 과정을 통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연이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오를 때의 성취감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춤추는 연을 보면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투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투호는 긴 화살 모양의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항아리나 통에 넣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할 때는 던지는 사람의 집중력과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데요. 투호는 조선시대의 상류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행사나 축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투호는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넣나 경쟁적인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호를 통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호를 해볼 기회가 적지만 여전히 전통문화 체험이나 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이로 남아 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에도 투호 종목을 넣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전통놀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강강술래, 연날리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알아보았어요. 각 놀이들이 가진 매력과 의미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놀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전통놀이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기차기는 제기를 만들기가 쉽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다른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집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